아파트 혹은 주택에 대한 매수 심리가 역대 최저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더 추락한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한번 보시죠. 뭐. 예, 그러면 사실일지 아닐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1월 28일 기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74.4입니다. 74.4. 와, 이것은 여러분 지난주가 75.9였거든요. 75.9에서 74.4까지 떨어진 거예요. 1.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74.4라는 이 수치는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저치입니다. 2012년 7월 2일에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그때부터 집계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75.0이었습니다. 이게 한때는 2015년 10월 12일에는 106.0까지 올라갔고요. 2019년 5월 27일에는 76.5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2021년 2월 8일에는 역대 최고치인 115.0까지 기록하다가 11월 28일에는 74.4까지 지금 내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준치가 항상 100입니다. 100보다가 높으면 시장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고요. 100보다 수치가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100보다 낮아도 역대 최저치로 났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이 지금도 추락하고 있는데 더 추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지수가 지금 시장을 더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국만 이런 게 아닙니다. 서울이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보시면 11월 28일 현재 말입니다. 66.7까지 빠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67.9였거든요. 1.2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2012년 7월 첫째 주가 58.3이었습니다.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있는 거죠. 그중에서도 말입니다. 많이 빠지는 곳이 노도강입니다. 노도강. 동북권, 노원, 도봉, 강북구입니다. 63.9입니다. 63.9. 서울 전체 평균이 66.7인데 이게 노도강에서는 63.9까지 빠진다고 하니 시장의 분위기 썰렁하죠. 종로나 용산구도 말입니다. 66.3이에요.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나마 강남 3구가 75.0에서 74.1로 그나마 명맥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이 숫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숫자예요.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말입니다. 시장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질 조짐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보세요. 벌써 공시가격보다가 더 낮게 거래되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기억역 센트럴 프리지오예요. 84제곱미터가 1층인데 이게 1층이 아니라 똑같은 층일 거예요 아마. 6억 600만 원이었는데요. 공시지가가 실제 매매 가격은 5억 원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낮죠.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손절매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절매. 내가 샀던 가격보다가 더 낮은 가격에 파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미샤 강변 센트럴자입니다. 여기는 보면 말입니다. 본인이 2021년 1월 18일에 19층을 13억 1천에 샀거든요. 그런데 11월 24일 그러니까 2년은 채 안 걸렸죠. 똑같은 층을 11억에 팔았습니다.
2억 1천만 원을 밑져가면서 말입니다. 여기에다 세금까지 고려를 하면 더 많이 떨어졌겠죠. 아마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 아파트 말입니다. 최고가 갈 때는 15억까지 갔습니다. 15억 천까지. 그러면 여러분 거래가 지금은 굉장히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 그리고 급매가 일어나는 가격 그 가격이 현실 가격이 점점 돼 가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집값은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직거래 있잖아요. 직거래. 이게 뭐 특수관계인 간의 직거래인지 특수거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이 직거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가 되거든요. 보통 말입니다. 고가 대비 한 30% 낮춰서 이게 직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들한테 파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낮춰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직거래가 지금 어느 곳에서는 현실 가격이 돼가고 있어요. 현실 가격이.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안 받쳐줘서 이게 확실하게 폭락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점점 말입니다. 공시가격보다가 낮게 거래가 된다든가 손절매 내가 샀던 가격보다가 싸게 판다든가 또 직거래된 가격으로 현실 가격이 점점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모든 지표가 떨어진다의 방점이 있고요. 떨어짐으로 해서 시장의 지표들은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표들이 놀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떨어지는 그런 지표들 우리가 보면 그 지표들을 보면 놀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은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빠질란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요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문정동 법조타운도 말입니다. 이게 베란다까지 다 튼 쉽게 말하면 사무실 27평형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15억까지 갔었거든요. 15억. 지금요 거의 4억 넘게 내렸습니다. 4억 넘게 내렸어요.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사무실로까지도 옮겨 붙었거든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12억 13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 3억씩은 지금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똑바로 쳐다봐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지름길입니다. 언제 어느 때 다시 치고 올라갈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까지 지표들은 전부 다 떨어진다에 집중이 되지만 앞으로 또 다른 지표가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가고 싶은 곳 임장을 저는 많이 하시라고 권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2020년 초 가격으로 살 것이냐 2019년 가격으로 살 거냐 2018년 가격으로 살 거냐 마음의 결정을 하고요. 내가 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아마 진짜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최하점에 산다. 최저점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을 임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